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동엽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정말 현대인들 너무나 바쁩니다. 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인데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좀 앉으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서서 일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서 일하는 것과 앉아서 일하는 것 어떤 게 더 허리 건강에는 좋을까요? 어떤 게 허리 건강에 좋을까 한다면 네. 단정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서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계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무게가 제 몸무게가 80kg이다. 네. 그러면 서 있으면 내 허리가 저의 몸무게 한 80을 하중을 잡고 있다면 앉아 계실 때는 120의 하중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네. 좀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서 근무하시는 것이 허리에 훨씬 더 좋고요. 네. 반대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자병이 정말 이제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래 앉아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요. 좀 중간중간에 가끔씩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하시고 허리를 좀 펴주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서 있는 게 좀 힘들어서 자는 시간이랑 빼고는 이제 운전할 때도 거의 앉아 있고 정말 많은 시간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앉거나 서거나 네. 눕는 거죠. 네. 사실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이제 해봤는데요. 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전 세계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냐를 했는데 평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4시간 정도 되죠. 네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평균이 7.8시간이고요. 훨씬 기네요. 그리고 공부하거나 사무하시는 분들은 9시간, 10시간까지 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 타이틀을 흡연이나 술보다 위험한 의자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말요? 이게 과연 정말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시면 일생을 예를 들어서 90년 산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앉아 있는 시간이 일생에 여러분들 30년을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은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앉아 있을 때 어떤 생활이라든지 어떤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여러분의 척추를 결정하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의사들이 또 이런 자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자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제시하고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 아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의자병을 정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실 텐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앉아 있는 것도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특히 그 생활습관병을 의자병, 영어로는 sitting disease라고 명명을 이미 정의를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를 좀 또 다른 유형의 어떤 이건 중독이다. 방금 우리 서진 씨께서도 앉아 있는 게 편하시고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거를 중독이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병명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좀 피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종 플루, 신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것이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굳어졌고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종 질환이라는 의자병은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레빈이라는 선생님은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 우리가 담배 피는 것이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에 가깝게 질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움직이지 않은 것만큼 수명은 분명히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질병들, 심장병, 당뇨, 비만, 암, 그래서 조기 사망률을 충분히 올리기 때문에 이 의자병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신종 질환으로 불리는 의자병 저희가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의자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세 혁명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 이동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원장님께서. 네. 아니, 의자병은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학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네, 또 네. 세계보건기구나 주류 학계나 학교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의자병들이 생겼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산업혁명이 이제 생기게 됐죠. 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육체 노동을 하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다가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대량 생산하고 또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은 앉게 되고 또 사무하게 되고 즉 서 있는 인류가 앉아 있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고 아 이제는 일한다는 것은 앉아서 뭔가 일을 하고 앉아서 작업하고 앉아서 사무 보는 이런 트렌드로 바뀐 것은 분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든 슬라이드인데 의자병을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 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산업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21세기 들어오면서 디지털 혁명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PC 사용 또 돌아다니면서 또 앉아 있으면서 지하철, 버스 타면서 보는 학생들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 보지 맞아요. 않습니까? 다 이런 보고 두 가지 혁명이 의자병을 가속화시킨 혁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강의도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의자병을 일으킨 두 가지 혁명의 맞불 작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혁명, 자세 혁명을 통해서 의자병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늘상 자세 혁명을 좀 이야기하고 또 네. 발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어떻게 자세를 혁명시킬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꼭 다 알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혹시 나도 좀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곤 하는데 나도 이게 의자병인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기준을 좀 제시했는데요. 슬라이드 이제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면서 테스트해 보세요. 자, 1번.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이다. 자, 2번. 1시간 이상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나? 그다음 3번.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하면서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합니까? 자, 4번. 일어날 때 허리, 무릎, 다리가 불편하거나 저리십니까? 자, 5번.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그냥 TV를 봅니까? 5번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자, 6번. 출퇴근 시에 대부분 앉아서 이동하십니까? 네. 자, 7번이죠. 주말에도 대부분 그냥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그냥 지내십니까? 그다음에 8번. 자세가 구부정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자, 9번. 평소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운동을 거의 잘 안 한다가 9번이고요. 마지막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으로 아주 막 몸이 처지고 무력감이 자주 느껴지십니까? 이 10가지예요.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고 의자병은 아니죠. 네. 그런데 7개 이상에 들어가면 고위험군이다. 4개에서 6개 사이는 주의가 필요한데 네. 자세 교정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의자병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대개의 경우에 제가 강의하거나 환자들을 보니까 한 5개 이상은 있으세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한 절반 이상은 의자병이거나 의자병 바로 직전 단계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자병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하시고 탈출하시기를 맞아요. 기원드립니다. 예.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앉아 있을 거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의자 앉아 있으면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떠세요? 엉덩이가 의자 뒤에 딱 완전히 붙어 있죠. 끝까지. 예,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등을 받치고 있고 헤드레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받치고 있는 헤드레스트. 그러면서 귀나 어깨나 골반 라인이 일자로 서 있죠. 네.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팔의 위치가 팔걸이 있는 의자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게 되면 손의 위치라든지 또는 발에 나란하게 양쪽을 착지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을 볼 때
그 화면 높이가 너무 들거나 아래가 안 되게.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를 주변 사람들이 동료가 또는 부모님들이 학생들 공부할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 통찰력이 있으면 알아들으시겠죠? 의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의사를 만나기 싫으면 의자를 잘 만나요. 맞는 말이네요. 네, 저 같은 사람 만나기 네. 싫으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화면에서만 보시고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싫으시면 의자를 잘 골라야 되는데 앞서 그림처럼 헤드레스트 있고 등이 좋고 팔걸이가 팔걸이 있고 있고. 예, 예. 이렇게 또 책상도 눈높이 맞출 수 있는 거 이렇게 가구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